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전셋값은 3년 전의 집값이었습니다. 네, 엄청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을 뿐더러 전세 사는 사람들의 부담, 주거불안은 한층 더 커지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억울하죠. 내가 계속까지 전세에 살던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세값이 올라갈 거고, 3년 전에 만약에 전세값을 지불할 돈으로 내가 집을 샀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이 변화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 하나에 따라서 운명이 바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3년 전 집값은 현재 전세값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은 항상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항상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초등학교 때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었고, 선택의 기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리고 입시를 앞두고 내가 공부를 할 것인가, 공부를 하지 않을 것인가, 내가 게으름을 필 것인가, 아니면 열심히 살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명문대로 갈 수도 있겠고, 의대로 갈 수도 있겠고, 네, 아니면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은 학창 시절에 내가 좀 놀았어. 그럼 잊어야 되죠. 20대가 오잖아요. 그럼 또 기회가 또 옵니다. 네, 내가 공부를 좀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인생을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또 다른 환경을 만나게 되고 또 열심히 살면 됩니다. 20대 때 우리는 또 다른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회생활이죠.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여자는 어떤 남자를 만나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괜히 나 혼자 자존심 부리고, 네, 그러다가 좋은 남자 다 놓치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30대 되면 어떻습니까? 또 기회를 만납니다. 내가 집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욜로족이라고 해서 놀러 다닐 것인가, 펑펑 돈을 쓰고 다니면서 해외여행 다니면서, 네, 아무런 인생에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40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우리는 인생에 기회를 만납니다. 남들과 경쟁해서, 아니면은 남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기회들이 10년마다 모든 사람들이 딱 한 번씩은 옵니다. 10년마다. 그렇죠.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도 10년마다 계속 와요. 어떤 사람들은 5년마다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3년마다 올 수도 있고, 적어도 모든 사람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요, 10년에 한 번 정도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다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죠. 3년 정도 마찬가지고, 6년 정도 마찬가지고, 8년 정도 마찬가지예요. 역전세 났을 때 왜 안 샀을까요? 사람들이 전세값이나 매매값이나 똑같은데, 우리가 2012년도, 2013년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매매값은 떨어지고 전세값은 올라가고, 매매값이나 전세값이나 똑같았어요. 압구정 3차 같은 경우는, 네, 지금 8억 초반에 했어요. 8억 있으면은 32평, 3평짜리 아파트 살 수도 있었습니다. 기회를 다 날려버린 겁니다. 3년 전에도 어땠습니까? 네. 3년 전에 전세를 들어갈 돈으로 매매를 했었으면은, 네, 지금 이런 주거 불안의 고통에서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친 집값, 중산층 번지는 주거 불안이죠. 이거를 누가 풀어야 됩니까? 정부에서 이거 풀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한 건데. 여러분들이 다 선택한 겁니다. 나만 게으름 피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자산들이 있을 겁니다. 내 컴퓨터도 있을 거고, 스마트폰도 있을 거고, 다 자산이죠. 자동차도 있을 거고요. 현금도 있을 겁니다. 은행에 저축한동도 있을 거고, 네, 옷도 있을 거고, 가방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 모든 자산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경과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자산들은, 네, 딱 하나입니다. 네,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은 시간이죠. 네, 세로축, 가치라고 봅시다. 다 모든 자산이 반비례 갑니다. 반비례. 영원으로 수렴해요, 결국에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딱 하나의 자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치가 우상향을 합니다. 우상향.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네, 1년, 2년, 3년, 4년, 5년, 9년, 10년, 100년이라 칩시다. 100년. 내가 100년 산다 칩시다. 100년. 그 가치를 보세요. 유일하게 올라가는 자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잠을 자기 전에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자산이 무엇인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앞에서 왜 게으름을 부렸습니까? 부동산 앞에서 왜 잔머리 굴렸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미친 집값 시대가 언젠가는 오게 된다는 겁니다. 중산층들, 그때는 3년 전에는 전세 들어갈 돈으로 집을 살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의 집값은 어떻습니까? 네. 3년 전에, 네. 여러분들 집값이에요. 지금의 전세값은 3년 전에 집값이 돼버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좀, 반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은 있든 없든 아니면 이 방송을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저는 꼭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가난의 적은요, 가난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가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식들까지도 가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같은데 제가 지금 재개발하고 있는데 동의서를 받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살면 살날이 얼마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재개발하면 뭐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진짜 어리석은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도 내 자식들한테는 좋은 아파트 물려줘야 되잖아요. 거기가 재개발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어 빠진 빌라촌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거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뉴스를 봐도 남이 안 되는 뉴스만 봐요. 무슨 망했다느니 안 되는 뉴스. 그러나 부자들은 항상 긍정적인 뉴스를 봅니다. 남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남들이 잘된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동창회 나가면은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 뒤에서 안 좋은 얘기만 해요. 친구들 만나면 남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남을 뒤에서 헐뜯는 얘기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 부자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을 얘기를 해줍니다. 알려줍니다. 주식 투자 방법, 부동산 방법, 좋은 방법을 얘기해주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안 되는 사람들은 왜 네가 잘난 체 하냐?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아야 돼요. 제대로 하려면. 제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줬지만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거치면 10년 걸립니다. 10년. 10년 걸려도 이거를 깨우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방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돼요. 긍정적인 얘기, 방법을. 이거는 6개월이면 끝납니다. 6개월. 맞죠? 내가 10년 동안 허송세월 보면서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계속 거칠 겁니까? 그 시행착오를 계속 거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돈 다 없습니다. 나중에. 빚만 다 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난의 적은 가난이다. 이 무엇입니까? 마인드가 걸러먹었다는 겁니다. 마인드가. 가난한 사람들이 왜 가난하냐? 마인드가 걸러먹었기 때문에 가난한 이 습성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재개발한다 그러니까 동의서 내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 싫다는 거야.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은 결국 개발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가난을 빨리 지금 습성을 버려야 되는데 이 마윈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최고의 재벌이죠. 이 사람이 했던 말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뭔가 재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변화를 싫어합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 자식들도 가난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데. 그래서 저는 참 이 사람들의 마인드를 깨우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공통적인 한 가지 행동 때문에 실패합니다. 왜? 무엇입니까? 기다리다 끝난다는 거예요. 3년 전에 전세 살던 사람들은 왜 집을 안 샀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다리다 끝나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리겠지. 부동산과의 전쟁을 한다니까 언젠가는 내리겠지. 시간은 결코 여러분들 편이 아닙니다.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편이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시간 함수라고 했죠. 시간 함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상향하죠. 어떻게 시간이 내 편이 되겠습니까? 부동산이. 경제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래프는 다 우하향합니다. 이게 반비례 곡선이에요. 이게 경제예요. 경제. 그런데 경제에 일어나는 이러한 법칙들을 거슬러 나는 게 무엇입니까? 부동산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동산.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고가 미술품. 희소성이죠. 이 그림은, 이 도자기는, 이 작품, 조각은, 예술작품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그래서 이게 희소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다. 기다리면은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가난한 마인드를 버려라. 내가 부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자를 배워야 됩니다. 네, 그것이 부자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입니다. 이게 부담금이라 적어놨는데 뭐 똑같은 말이 있죠. 분담금 내느니 비싸게 짓자. 평당 공사비액 600만 원 넘어갔어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경영학에서는 원가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원가관리. 뭐 경영학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저는 뭐 전공 이런 거 모릅니다. 그냥 지금 뭐 책방 가서 그냥 시간 나는 대로 뭐 책을 좀 읽어요. 뭐 경영학 원론도 다 읽었고, 네, 원가관리 이런 거 회계학 책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냥 저는 뭐 전문적으로 배우고 뭐 강의 듣고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제 나름대로 궁금해서 그냥 본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원가관리에서 원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원가가 올라간다. 네. 그러면 이거를 판매하는 가격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판매가도 같이 올라가죠. 인건비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건비 올라가면 당연히 또 판매가가 올라가죠. 상품의 가치는, 가격은 반드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평당 공사비 계속 올라가요. 옛날에는 평당 공사비 뭐 300만 원 이랬습니다. 네, 여기는 또 뭐 여기 여러 가지 뭐 사업에 필요한 부대, 뭐 시설이나 부대적으로 필요한 비용들이 또 추가될 겁니다. 매몰 비용들이. 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파트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원가 때문에 좀 떨어지기 힘듭니다. 앞으로 지금 신축은. 모든 사람들은 신축 아파트 살고 싶어요. 저도 신축 아파트 살고 싶습니다. 입지 좋은 곳, 역세권에 조망 화려하고, 네, 영구 조망권. 대부분의 아파트들을 보시면은 뭐 남의 아파트 뭐 하고 있는지 남의 동을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아주 조망 좋고 역세권의 평지에다가 이런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네, 공사비 계속 올라가요. 공사비가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이게 나중에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우리 뭐 판매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분양가. 아니, 분양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아파트값 떨어지냐 이거죠. 기다리면 해결됩니까? 저는 그래서 이겁니다. 저는 항상 뉴스를 보더라도 긍정적인 얘기를 보고, 그리고 어떤 시장 경제에 벗어나는 것들은 부정적인 거를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마찬가지예요. 이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 중에요. 양도세가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계산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도 지금 4천만 명 넘는 사람들 중에, 네, 양도세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대요. 세무사도 다 포기했습니다. 다주택자. 이거 얼마나 복잡해요,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심한 생각입니다. 왜? 양도세를 계산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매물을 내놓습니까? 어떻게 팝니까? 어떻게 팔아? 그래서 차라리 국세청에 물어본다고 하는데 국토부 국세청도 몰라요. 양도세를. 모릅니다. 이거 지금 집값이 3년 전에, 지금 전세값이 3년 전에 집값이었죠. 그러면은 지금 아직도 전세 사는 사람들 이거 생각 안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판다, 내가 가진 자산을 판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무엇입니까? 세금이죠. 그런데 세금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야 한다. 여러 가지 지금 부작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정말 꼬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들이. 뭐 경제뿐만이 아니고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막 꼬여요. 이렇게 막 꼬이고 있습니다. 막 꼬여죠. 실타래가 꼬이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됩니까?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둬. 대부분요. 실타래가 너무 꼬여가지고 내가 풀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냥 옆에다 던져버립니다. 귀찮아서. 대부분이 그래요, 사람들이.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꼬여버렸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던져버립니다. 뭐 밖에다 던지는 게 아니고 그냥 구석탱이에다가 놔둬놔요. 귀찮으니까. 안 판다는 얘기죠. 복잡한 건 사람들 싫어합니다. 머리가 너무 많이 돌아가는 거는 싫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상승한 것도 없고 영원히 하락하는 것도 없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서울 아파트에 폭탄이 하나 떨어졌어. 미사일 한 방 떨어졌어. 그래서 서울 아파트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서울 반토막 났어.
그럼 여러분들이 기대한 지금 이제 무주택으로 있거나 전세 사시는 분들이 반토막이 났으니까 이제 아파트 사야겠다. 안 삽니다. 절대 안 사요. 3년 전에도 안 산 사람들은 지금도 안 삽니다. 그러면 미사일 한 방 떨어졌고 그러면 시세가 떨어지겠죠. 하락장이 올 거예요. 미사일 떨어졌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파트값 뭐 건물 흔들리고 할 건데 그래도 안 삽니다. 시장은요 항상 시장이 올라갈 때 삽니다. 내려갈 때는 정말 안 사요. 이거는 고수들이 사는 겁니다. 고수의 영역이죠. 고수의 영역. 일반인들은 안 삽니다. 이제까지 3년 동안 이렇게 5년 동안 쭉 올라갔는데 3년 동안 4년 동안 안 샀으면 앞으로도 시장이 반토막이 나도 미사일이 떨어져도 절대 안 살 일은 없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유를 잘 아시겠습니까?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